어둠 속에서 벌어진 착각 하나가 한 가족의 평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딸의 집을 찾은 62세의 할머니는 그날 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겪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위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를 아내로 착각했고 그녀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포와 혼란 속에 빠져들었죠. 금기의 경계를 넘어선 그 순간 인간의 나약함과 본능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감각이 뒤엉켜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찾아온 침묵은 더 큰 혼란을 남겼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책임감과 도덕 그리고 인간적 약점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날 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62년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30년 넘게 일했고 은퇴한 뒤에는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하며 지내왔죠. 딸 수아는 제 자랑이었어요. 똑 부러지게 일하는 직장인이고 남편 민호와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손주 지우는 이제 겨우 2돌을 넘긴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저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수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어요. 수아는 원래 침착한 편인데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는데 민우 오빠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올 것 같고요. 지우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엄마, 오늘 하룻밤만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 날 하루 종일 피곤했고 무엇보다 딸의 집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았어, 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제가 택시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약간의 간식거리를 가방에 넣었죠. 택시를 타고 딸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어요.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거리를 보면서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었죠.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아가 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서두른 흔적이 보였어요. 거실 소파 위에는 짐 가방이 놓여 있었고 수아는 아직 화장도 지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어? 방에서 자고 있어요. 조금 전에 재웠는데 금방 잠들었어요. 수아는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침대에 지우가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작고 귀여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려서. 괜찮아. 내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수아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 오빠한테는 엄마가 오신다고 문자 보냈어요. 오빠가 늦게 들어올 텐데 최대한 조용히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편히 주무세요. 알았어. 수아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말해주고 나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니 집 안은 고요해졌어요. 저는 지우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만 켜둔 채 어둠 속에서 지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눈을 감았죠.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몸이 무거웠어요.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 안이 너무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걷는 발소리. 처음에는 민호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가 말했듯이 회식을 마치고 집에 온 거겠죠. 저는 안심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마 민호가 지우를 확인하러 온 거겠지 싶었죠.
저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발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침대 옆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서 떠지지 않았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금속으로 된 무거운 판이 제 몸 위에 올려진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위 눌림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밤에는 그게 찾아왔어요.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침대가 움푹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침대에 올라온 거예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독한 소주 냄새와 안주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민호였어요. 그가 침대 위로 올라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제 옆에 눕는 거지? 분명 수아한테 제가 온다고 말했을 텐데. 혹시 너무 취해서 착각하는 건가?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서 신호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의 손이 제 몸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확인하듯이 더듬었죠. 그리고 점점 대담해졌어요.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저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수아로 착각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은 또렷했기에 모든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그의 손길, 술 냄새, 거친 숨소리, 침대가 흔들리는 느낌.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몇십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공포와 혼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은 반응했고 그게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금기를 넘어선 거예요. 설령 착각 때문이라고 해도, 설령 제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도 이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민호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는 거친 숨을 몇 번 내쉬더니 제 옆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죠. 완전히 잠든 거예요. 그제야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위 눌림이 풀린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상황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수아한테. 절대 안 돼요.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가족이 무너질 거예요. 민호한테. 그도 취해서 저를 수아로 착각한 건데 깨어나서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각도 남아 있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했던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게 더 큰 죄책감을 만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우가 깰 수도 있으니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지우 옆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이 아이의 가정이 파괴될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민호의 손길, 술 냄새,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민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깨어난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물소리가 들렸고 그가 세수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그가 방에서 나갔어요. 거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지우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이 퀭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픈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민호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서요.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취해서 어젯밤 일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지우는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민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방으로 가서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죠.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일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다고. 아침을 준비하면서 민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눴지만 어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수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우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일 잘 되고 있어? 네. 오늘 오후에 돌아갈 거예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딸을 배신한 것 같았거든요. 설령 제 의지가 아니었다고 해도 일어난 일은 사실이에요. 민호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수아가 오후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지우 좀 부탁드려요. 알았어. 민호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우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지우한테 밥을 먹이고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점심때쯤 수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다고 곧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수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딸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지우를 안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일 잘 마쳤어요. 다행이다. 너 많이 피곤하지?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엄마는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아니, 괜찮았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엄마,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너 쉬어야지. 그래도요. 괜찮아. 들어가 있어.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죠.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웠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아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식욕도 없었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죠.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일만 생각나니까요.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아니,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건강 조심해야지.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잖아.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 짐을 덜 수는 없었어요. 이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친구 말대로 제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생기가 없었어요. 이러다간 몸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수아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좀 피곤해서 그랬어. 몸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바쁠 텐데. 내가 괜찮을 때 갈게.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수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푹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딸을 속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면서 정신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가위 눌림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경우 꼭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다가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상담사한테도 이야기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말로 꺼내는 순간 더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도 희미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 밤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아가 지우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이에요. 지우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수아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그랬구나.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수아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요즘 어때? 잘 크고 있어. 네. 잘 크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요. 지우와 놀아주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수아가 일어섰어요.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민호 오빠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민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을 잠시나마 잊고 있었는데 다시 떠오른 거죠.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다음에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집에 다시 간다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려웠어요. 수아와 지우가 떠나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지우를 보면서 잠시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상담사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날 밤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죠.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담사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위 눌림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책하지 않는 게 쉽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일을 가족한테 말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말을 하면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털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며칠 후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아 전화기로 걸었더라고요. 어머님, 저 민호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생신을 깜빡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희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딸의 집에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거절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집에 다시 가야 한다니. 그것도 민호가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지우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민호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민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민호가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줬어요. 그의 손을 보는 순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고마워. 식사 시간 내내 저는 불편했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했어요. 수아가 눈치챘는지 물어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호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어머님.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알았어. 시간 되면 가볼게.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병원 가보세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더 괴로웠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수아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생신 자리에서 민호를 마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딸과 손주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걸.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일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고, 말하지 않으면 저 혼자 괴로워야 하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오셔서 고마웠어요. 근데 엄마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이 줄어들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중에도 저처럼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다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갔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 가위 눌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따라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악몽도 덜 꾸게 됐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자주 연락했어요. 지우를 데리고 가끔 집에 놀러 왔고 저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집에는 여전히 가지 못했어요. 민호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수아가 놀러 오라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엔 안 오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수아의 서운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럼 제가 자주 갈게요.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되니까. 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딸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했어요.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 밤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어요.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날 밤을 생각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롭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우가 새 돌이 됐어요. 수아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우 생일 파티에 꼭 오세요. 할머니가 안 오시면 지우가 서운해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파티에 가면 민호도 있을 텐데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 제발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결국 승낙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생일 파티 날 저는 선물을 들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라 떨렸어요. 문을 열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를 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아의 친구들과 아이들이었죠. 민호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파티는 즐겁게 진행됐어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응, 괜찮았어.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이제 가봐야겠다. 엄마, 조금만 더 계세요. 아니야, 피곤해서.
수아가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배웅했어요. 엄마, 자주 좀 오세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알았어. 노력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비밀을 안고 가족을 마주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딸의 가정이 파괴되고 손주가 상처받고 저 역시 가족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하기로 했어요. 평생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의 일이 다시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진 거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이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 비밀을 안고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찾아간 그날 밤, 어둠과 착각, 그리고 술기운이 만들어낸 금기의 순간, 장모와 사위 사이에 일어난 넘어서는 안 될 경계, 저항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혼란과 죄책감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 속에서 그녀가 내릴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을까요? 금기로 얼룩진 이 관계의 끝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순간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에 잠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도 소중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